반갑습니다. 코인농부 천프로입니다. 자, 리플 최근 하락 추세가 이제 진정되면서 반등 추세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어제는 살짝 지금 조정을 받았는데 어떤 악재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시장의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이더리움이 어제 최근 좀 가파르게 상승 랠리를 펼쳐보다가 어제 살짝 쉬는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이에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중간중간 한번 쉬어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현재는 볼린저 밴드의 중단선 그리고 21선 이기도 합니다. 이 선을 지금 지지선 삼아서 잘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볼린저 밴드도 이제 확장을 넘어서 수축을 하고 있는데 이 밴드의 특성상 수축과 확장을 반복하고 이제 수축을 한 이후에 에너지를 쌓아 나가다가 다시 한번 확장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자, 그에 따라서 이 굉장히 강력한 또 한 번의 방향성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 급등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촉매제가 너무나 많이 준비가 되어 있죠. 자, 가장 우선은 이제 소송이 이제 곧 종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SC 측에서는 8월 15일까지 이 항소 관련한 입장을 지금 최종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까지 항소를 강행할지 아니면 여기서 멈출지 최종적인 의도가 지금 확인이 될 것이고요. 현재 이 정황상 소송은 이제 끝이 곧 드러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이제 ETF 출시도 곧 좀 더 빨라지게 될 것이고요. 또 IPO 같은 경우도 내년 쯤으로 좀 미루겠다라고 밝히긴 했지만, 최근에 이 서클 기업에서 굉장히 대박을 터뜨리면서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이 신경도 좀 변화가 생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ETF 출시 이후에 바로 IPO를 하지 않을까 충분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바로 미국에서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이번에 리플을 지금 포함할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 발표가 바로 내일입니다. 그래서 내일 실제로 XRP에 대한 채택이 있다라고 좀 한다면 리플 굉장히 강력한 슈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현재 미국에서 이 비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국가에서도 이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국가 단위에서 이제 매집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에 따라서 리플의 시장 공급량은 계속 줄어들면서 희소가치 상승으로 인한 가격 급등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현재 리플 같은 경우는 전체 1000억 개의 물량이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발행되는 코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공급량이 지금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이러한 구조로 인해서 리플의 가격 상승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다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곧 이 3달러 그리고 4,000원 구간을 우리가 더 이상 보지 못할 날이 이제 곧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3달러 구간에 머물고 있을 때 단 한 개라도 더욱더 많이 선점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절대 기준 없이 아무 구간이나 들어가서 안 되시죠. 코인의 특성상 변동성은 언제라도 크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린 기다렸다가 안전한 맥점 자리, 보통 손익비가 좋은 자리라고 하죠. 이런 자리들을 기다렸다가 함께 공략해 나가실 거고요. 이에 따른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은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무료 소통방에서 실시간 빠르게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는 이제 곧 알트 시즌이 시작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자, 그에 따라서 지금 알트코인의 대장 코인들 이더리움과 우리 리플 그리고 솔라나 에이다 등 이런 코인들이 이제 두각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강력한 대형 호재로 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내일 모레 지금 미국과 일본의 금리가 결정이 됩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 동결될 것으로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조금 애매합니다. 만일 지금 인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 코인시장에 굉장히 큰 악재가 될 수가 있는데, 작년 8월 달에도 일본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우리 코인시장이 굉장히 크게 폭락을 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악재가 다시 한번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되는지 오늘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영상 하단 더보기에 클릭하시면 무료 소통방 링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컴퓨터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상단의 PC 전용 링크, 핸드폰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하단의 모바일 전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들어오시면 리플에 대한 실시간 자료, 또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대내외적인 이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서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 100% 무료로 진행해 드리고 있고요. 안심하고 들어오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제가 이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주제로 해서 전자책도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본편부터 해서 보조지표, 심화편, 실전편,
그리고 주요 경제 지표 등 우리가 기초부터 탄탄히 할 수 있는 내역들로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 짬 나실 때마다 하루에 한 10분 정도만 꾸준히 보시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 차트 분석하는 방법과 또 어디에서 매수하고 매도를 해야 되는지, 또 투자에서는 비중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수익을 극대화시키면서 보다 안정적으로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이러한 방법들, 이런 스킬들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이시게 될 거고요. 최소 중급 정도까지는 실력이 쭉 올라오게 되실 겁니다. 내용은 150페이지 정도로 넉넉히 구성이 되어 있고 굉장히 쉽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코인 투자에 대해서도 재미를 좀 많이 느끼시게 될 겁니다. 현재 소통방에서는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 이 보시다가 나는 잘 모르겠다, 잘 이해가 안 된다 하는 부분이 있으시면은 언제라도 소통방 통해서 문의 주시면 되시고요. 해당 소통 정보방은 24시간 계속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 외에도 물려있거나 궁금하신 종목들이 있으시면은 제가 한 분 한 분 순차적으로 개인 무료 상담도 진행해 드리고 있고, 또 아침마다 시황 분석과 함께 단타 종목 추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활용하시면 여러분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실 거고요. 자, 물론 100% 모두 다 무료로 진행되고 있고 금전적으로 요구하는 거는 전혀 없으니까 안심하고 들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다만 상단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최근 비트코인의 지배력이 하락하면서 이더리움과 이 리플주도 알트코인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 지배력이 지금 계속 가속화되면서 시장의 중심이 점점 이더리움을 필두로 해서 알트코인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소식인데, 자,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지난 6월 말 66%에서 현재 61%로 하락을 했고, 지난 3월달 이후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추세가 이미 전환됐다라고 하는 것이고, 비트코인의 지배력의 추가 하락으로 알트코인 시장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테드랩스의 공동 창립자 닐스는 알트코인 시장이 최근 8년간의 추세선을 상향 돌파한 뒤에 이를 지지선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하면서 향후 4에서 6개월 동안 알트코인 시장의 강력한 상승장이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자, 지금이 알트코인 포지션을 잡기에 최적의 시점이다라는 진호로 해석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자, 최근 굉장히 급격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자, 한 차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면서 이전 전저점을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자, 추가적으로 지금 안착을 하지 못하고 다시 하락 추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어제 오늘 사이에 살짝 반등 흐름 전개되고 있지만 이 전저점을 다시 회복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회복을 해주지 못하고 저항이 부딪히게 되면은 비트코인의 점유율은 계속해서 하락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추세가 지금 완전히 완벽하게 꺾인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전저점을 이제 다시 회복해 주는 것, 이것을 꼭 여러분께서도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일 이것을 돌파를 하게 되면은 알트코인 시즌은 조금 더 우리가 보류를 해 주셔야 된다, 조금 연기가 될 수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현재 중요한 변곡점 구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꼭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코레들이 최근 세계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리플 몰빵을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그에 따라서 강세 심리가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이 상위 트레이더 계정의 72%가량이 리플 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있고, 반면 매도는 27%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의 3대1 정도 되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이 지금 이 개인 트레이더들 뿐만이 아니라 기관 그리고 기타 투자자들 역시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체 계정 기준으로도 롱 포지션 비율은 71%를 기록했고, 또 글로벌 롱숏 비율은 2.52로 집계가 됐습니다. 자, 이것은 물론 100% 가격 상승을 보장하는 수치는 아니지만 보통 큰 방향성을 앞두고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흐름이다라는 평가입니다. 자, 그렇게 시장 구조 자체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또 이제는 단기 수익을 노린 소수의 시도라기보다는 전반적인 기대 심리가 바뀌고 있음을 나타내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리플을 바라보는 기조 자체가 방향을 크게 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제 그 전환점에 초입으로 지금 이제 접어들고 있는 것이죠. 이제 개인뿐만이 아니라 기관들, 기업들, 그리고 국가 단위로 계속 확장이 돼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리플의 방향성을 정말 재밌고
연쇄적이고 강력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들, 환경들이 하나하나 갖춰져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리플과 SC의 소송이 이제 곧 끝이 나게 될 것이고, 시장에서는 이미 이 소송에 대해서는 이제 끝이 난 것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지금 많은 기업들에서 리플을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채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미국의 얼티캐피털, 이 나스닥 상장사인 사우디아라비아의 비보 파워, 또 중국의 글로벌 결제 기업 웨버스, 또 LG스택스 등 전 세계적으로 다국적 기업들이 리플을 계속해서 준비 자산으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싱가포르 소속 기업인 트라이던트 디지털에서도 리플 준비금을 위해서 최대 5억 달러 모금을 진행하고 있고, 또 하나 최근에는 이 농업기술업체 네이처스 미라클 홀딩스에서 지금 2천만 달러 리플을 이 매수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직까지 소송이 마무리되지 않았음에도 많은 기업들이 벌써부터 리플 매수 준비 자산으로 지금 채택하는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소송이 깔끔히 마무리되면은 자, 더 이상 이제 거칠 것이 없죠. 더욱더 많은 기업들, 기관들 국가 단위로 확장되면서 이런 매수 움직임들이 더욱더 활발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지금 이 준비 자산의 특성은 우리 개인들과 같이 단타성으로 사고팔고 하는 개념이 아니죠.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자, 리플의 물량이 계속해서 잠기게 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 공급 충격이 이제 좀 더 빨라지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서 희소 가치가 상승하면서 가격 급등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효과, 이 이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앞으로 리플을 우리가 지금 3달러를 정말 보지 못할 날이 이제 좀 더 빨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싼 가격일 때 많이 선점을 해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만 이렇게 강력한 호재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가격에 바로바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죠. 미리 선 반영이 되거나 조금은 뒤늦게 반영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우리가 어디에서 매수라고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 타점을 잡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자, 분명히 호재는 있고 방향성도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잘못된 위치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다 보면은 오히려 단기 조정에 우리가 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최적의 매수 타점인데 우리가 지금 매도를 하게 되는, 손절을 하게 되는 굉장히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호재가 출현했다고 해서 바로 우리가 즉각적인 반응을 해서는 안 되십니다. 여기에는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들이 함께 결합이 됐을 때만 우리가 시너지를 이제 발휘하게 되고 그렇게 수익을 거두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 기준 없이 아무 구간이나 들어가서는 안 되시고요.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무료 소통방에서는 온체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실제로 고래 세력들이 언제 들어가고 언제 빠져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미리 확인하고 포착을 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들을 모두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활용하시면 여러분 투자하시는데 좀 더 안정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요.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물론 이 모든 부분 100% 무료로 진행되고 있고요. 금전적으로 요구하는 건 전혀 없으니까 안심하고 들어오시면 되시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상단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다가오고 있는 일본의 악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이 부분도 같이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일본의 재정 불안과 금리 인상 가능성에 엔캐리 청산 공포감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번 재정 불안으로 인해서 일본의 장기 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제 금리가 최근 1.6%까지 올랐는데, 이것은 글로벌 금융 위기 때인 2008년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일본의 국제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미국과 일본의 국제 금리 격차가 축소되면서 달러를 팔고 엔화를 사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움직임을 자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엔캐리 트레이드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선 일본의 이 금리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 저렴한 자금을 빌려서 다른 국가의 고금리 상품으로 투자하는 트레이딩 방법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증시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의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미국과 금리 격차가 좁혀지게 되기 때문에 일본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 증시에 들어가 있었던 일본의 자금이 많이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작년 7월 달에 일본의 금리가 인상되면서 8월 초에 바로 엔캐리 청산 공포가 나왔습니다. 지금 글로벌 증시, 코인시장 모두 다 폭락을 한 것이죠. 이때 당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5, 리플도 마이너스 30%나 크게 폭락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8월 달 대폭락 악몽이 현재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이 일본 내부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니고 한 내년쯤으로 인상을 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됐었는데, 최근 이 미국과 일본의 무역 합의가 지금 굉장히 좀 큰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이 양국의 관세 협상 마감 시한인 1일 이전에 이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봤으나, 시기가 앞당겨진 것은 물론 이 관세율이 기존보다 10%포인트 끌어내린 15%로 매듭 지어져서 일본 내에서는 선방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알고 보면은 굉장히 굴욕적입니다.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에 대해서 지금 5,500억 달러를 투자 조건으로 합의를 한 것이죠. 그래서 5,500억 달러면 하나 기준으로는 거의 800조 원에 육박하는 엄청난 지금 규모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이제 투자를 하고 나서 이제 수익을 본다 하더라도 이 수익을 다시 미국에 그대로 재투자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굴욕적인, 어떻게 보면 이제 나라를 팔았다 정도로 현재 얘기도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미국의 관세율 인하로 인해서 일본의 자동차 수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그렇게 기업 실적과 경제 성장률 개선을 기대할 수가 있게 되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일본 은행이 물가와 성장 전망을 상향 조정할 수 있게 되면서 결국에는 금리 인상을 앞당길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기조가 다시 한번 불거지고 있는 부분이고, 최근에 KB 국민은행의 이코노미스트 경제 분석가는 이번 7월달 이 일본의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고 있고, 8월 초에 미국의 고용 지표가 크게 꺾인다면 엔켈의 청산이 다시 한번 발생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의 금리가 올라가고 또 미국도 지금 인하가 되게 될 경우에는 금리 격차는 더욱더 좁혀지게 되는 것이죠.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이번 7월 달에는 금리는 동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9월 달에는 인상이 될 것으로 거의 확실시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7월 달도 좀 문제가 되지만 9월 달에도 또 한 번 잠재된 악재가 현재 나타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번 7월 31일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7월 31일 목요일 날 12시에 금리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는 새벽 3시에 미국의 금리 결정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뭐 신경 쓸 필요는 없으시고, 이건 동결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금리가 만일 동결이 되면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이렇게 기사 내용처럼 만약 인상이 되게 된다면 엔켈이 청산 공포가 다시 한번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지금 대비를 해줘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네, 바로 비중 관리를 통해서 우리가 일정 비율의 현금을 항상 보유를 하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 다행스러운 부분은 작년 8월달 사례를 보면은 이 청산 공포가 그리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한 차례 폭락한 이후에 일주일가량 바닥을 다지고 바로 반등 급등 흐름으로 원상 회복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청산 공포에 대해서 미리미리 조금 비중 관리를 통해서 대비를 해줘야 되고, 나중에 바닥을 다진 것을 확인하고서 우리가 저점 매수로 대응을 하면서 반등하는 구간, 바로 보너스 수익 구간을 우리가 두둑히 챙겨나가는 그런 전략적인 기회로 삼아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악재가 우리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모르고 당하게 되면은 굉장히 큰 손실로 이어지게 되고, 그 이후에 이런 악재가 있었다라면서 굉장히 크게 좀 후회를 하시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 정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정보는 곧 수익과 그대로 직결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린 더 이상 악재가 아닌 호재로 지금 전환을 시킬 수 있다 말씀드리고, 그래서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 정보에는 또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도 굉장히 핵심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부분들은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무료 소통방에서 실시간 빠르게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고,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소통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농부 첨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